신나게 놀든가 공부를 하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는 이제 주기와 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야. 유상아. 우리 주기라고 하는 건 가로줄이야, 세로줄이야? 가로줄. 그렇지. 주기라고 하는 건 가로줄이란 말이죠. 근데 요거 가로줄은 몇 줄이었어요? 7줄. 그렇죠. 그래서 7주기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럼 얘네들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애들은 무엇의 개수가 똑같을까요? 전자 껍질. 그럼요. 이렇게 우리 가로줄인 주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할 게 별로 없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잖아요. 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우리말로는 가족할 때 족자 패밀리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름을 패밀리 이따위로 붙였니? 어머, 얘네들은 세로줄인데요. 18쪽 이래요. 자, 그런데 조금 아까 내가 보통 이제 다 원자가 전자라고 썼는데 최외곽 전자라고 쓴 거에 태클을 걸었단 말이야. 도대체 그럼 이 최외곽 전자랑 원자가 전자랑 무엇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어머나, 근데 이런 원자가 전자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원소들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가 전자수가 똑같잖아. 그들의 성질이 비슷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족에 속하는 친구들은 왠지 성질이 더 어떻다는 거야. 비슷하다는 걸 나타내주는 거랍니다. 됐죠요? 어머나, 아니 그러면 원자가 전자랑 최외곽 전자랑 도대체 뭐가 다르지? 최외곽 전자는요.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있는 그대로 그 숫자를 딱 읽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나트륨 281 이거 뭐야? 야, 최외곽 전자 몇 개야? 그럼 하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그러면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쭉 갔어. 그럼 이제 염소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염소는 17번이니까 287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럼 최외곽 전자 몇 개니? 이거 그대로 읽으면 7개야. 원자가 전자는 역시 7개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같죠? 다른 게 없죠?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18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염소니까 아르곤 하겠지만 헬륨도 써보고 네온도 써보고 아르곤도 다 써볼 거예요.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니까 K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죠? 네온은 10번이니까 K껍질에 2개, L껍질에 8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르곤이 18번이니까 288 전자비치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헬륨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거라면 2개, 8개, 8개입니다. 그런데 원자가 전자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어떤 거냐면 최외곽 전자 중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랍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라는 건 아직은 그런 의미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18쪽은요. 헬륨은 원자가 전자 최외곽 전자 2개, K껍질의 전자 2개니까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인정. 안정하죠. 여러분, K껍질은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들은 안정. 아니 그럼 뭐야? 전자 2개면 안정하니까 얘네들한테 야 전자야 나랑 놀아.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 싫어. 난 너랑 안 놀아. 나 혼자 놀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원자가 전자는요. 반응에 참여할 전자가 헬륨 딱 2개죠? 없어요. 헬륨은 안정하니까 반응에 참여할 전자가 없어요. 0입니다. 그러면 네온은요. 당연하죠. 너 안정, 나 안정, 다 안정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난 니네들하고 안 놀아. 반응에 참여할 만한 전자가 없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아니 여기 앞까지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이거 7개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와 최외곽 전자 똑같아요. 그런데 유상아 몇 쪽에서만 다르다고요? 18쪽. 그럼요. 요게 포인트.
나는 사실 이런 거를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2 때도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야, 헬륨 철각전자는 몇 개고 원자가 전자 몇 개야? 요렇게 나온답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럼 뭐야? 원자가 전자는 별거 아니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리 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 족이 성질이 비슷하다면 그럼 일족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너네들이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일족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이렇게 7종류의 원소가 들어가 있죠. 자, 일족은 7종류의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단 여기에서 알카리 금속이라고 부를 때는 수소는 말 그대로 소자로 끝나죠. 얘는 비금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일족의 족 이름이 뭐야? 그거 알카리 금속이에요. 그럼 여기선 단 뭐는 제외. 수소는 제외라고 꼭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해줘야 된답니다, 여러분. 일족 원소는 몇 종류야? 7종류. 그럼 알카리 금속은 몇 종류야? 6종류.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재수없냐면 여기다 이렇게 A라고 써놓고 얘 알카리 금속이 아니야? 이렇게 묻는다고요. 다 지랄 같아. 어떻게 꼭 알아줘야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 겁나 열받아요. 어려운 거 틀릴 것도 많은데 저 따위 것들로 틀리면 열받는다는 거죠. 특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틀리고 와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원자과 전자 연계 틀리면 화학과 같네. 아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뭐 여하튼 이렇게 일종의 알칼리 금속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알칼리?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지? 유정아, 알칼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엄청. 지민아, 알칼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없죠? 있는 거 같아. 어디선가 있는 것 같죠? 이거 TV에도 나오죠. 알칼리성. 얘는 뭐 알칼리성 식품이니까 몸에 좋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식초는 원래 산성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다 화학인데 지금은 설명할 수 없으므로 패스.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알칼리성 이온음료. 그러면서 막 게토레이 뭐 이런 거 설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 도대체 알칼리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우리 앞에서 산을 배웠죠. 산 배웠네, 산. 그럼 산을 배웠는데 산과 상대적인 성질이 갖고 있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산과 염기. 바로 그거예요. 알칼리가 뭐예요? 바로 염기를 알칼리라고 부릅니다. 이건 한글이고 이건 영어인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알칼리가 염기보다 좀 더 작은 개념이긴 한데 구별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얘가 뭐야? 자, 반드시 기억할 거. 산은 신맛이 난다는 걸 어디선가 들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했죠. 도대체 신맛을 나타내는 원인 물질은 뭐니? 그러니까 염산, 홍산, 질산, 아세트산, 산자로 끝나는 거는 종우야. 자, 반드시 양이온을 어떤 이온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큰일 납니다. 지민이 형 훈련 봤어. 자, 어떤 이온을 포함하고 있죠? H+를 포함하고 있죠. 이런! 우리 내가 이렇게 자꾸 부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게 버벅거리면 안 된다, 버퍼링 걸리면 큰일 나. 자, 그러면 지금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신맛이 나는데 중요한 겁니다. H+가 바로 산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신맛이 나는 거야. 그럼 염기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염기는 얘는 도대체 어떤 게 들어가 있니? 동일한 이온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OH-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염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 유상아, OH-가 들어가면 뭐라고 읽어줘요? 수산화. 굿자! 그러니까 너네들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칼슘, 수산화 이렇게 읽는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염기라는 얘기죠. 그럼 산은 신맛이었어. 염기는 무슨 맛이니? 또 신자 쓰려고 하는 거 봐. 아유, 미쳐 진짜.
연기는 쓴맛이 납니다. 그럼 집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기가 뭐 우리 집에는 없는데 보통 집에는 있더라고요. 소다? 아, 돼지다 소다 할 때 소다 아니에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가성소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가성소다 뭐 먹는 거예요. 빵칠 때 넣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것도 없다. 그럼 집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기를 비누입니다. 치약도 연기입니다, 여러분. 뭐 왜 그런 비누나 치약들이 연기여야 되니? 는 나중에 그걸 배울 때 배웁시다. 어머, 지금 여기는 이런 인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봐봐. 아니 일종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른대.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 이게 알칼리 금속이니? 자, 이제 철덩어리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우, 여기는 금덩어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진짜 금입니다. 18K. 비싼 거예요. 아, 구찌는 아니에요. 이건 작아고요. 아,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 잃어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자, 뭐 여하튼 얘네들은 금이야. 그러면 사실 엄마도 봐봐. 뭐 금으로 된 반지 안 빼고 계속 뭐 설거지하고 다 하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니? 금은, 철은, 구리는, 은은 얘네들은 물에 들어가도 물하고 별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씨, 얘만 설거지하려고 물에 샀더니 물하고 막 반응해봐봐. 여기 살 막 이상해질걸? 근데 반응하지 않죠. 그러면 대부분의 금속은 물하고 반응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런데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알칼리 금속은요. 요 위에다 쓸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얘네들은요. 요 말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물과 반응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반응을 하니? 격렬히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격렬히 반응하는 게 눈에 보이냐고요? 당연하죠. 격렬하다는 눈에 보이는 걸 격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격렬히 반응을 해서 도대체 뭐가 눈에 보이는 거니? 알칼리 금속이 물에 딱 들어가잖아요. 물을 확 쪼개버립니다. 딱! 그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수소기차가 뽀로록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 남아있는 물 있죠. 그 나머지 수용액은 무슨 성이 되니? 염기성이 된다. 이게 바로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알칼리 금속의 특징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수용액 있잖아. 염기성이 된대. 이게 바로 알칼리 금속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머, 조금 아까 우리 봐. 산하고 염기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럼 너네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김치를 넣으시면 거기에다가 소다를 넣어줄 거예요.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더 쉬운 거 있다. 나는 안 먹지만 너네들은 회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회집에 가면 회 접시 옆에 반달 모양의 레몬이 썰어져 나오죠. 레몬은 산성. 회에다가 도대체 레몬을 왜 뿌릴까? 회는 염기성. 비린내가 나죠.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비린내예요? 그렇지만 나에겐 비린내가 확 코를 찔러버리죠.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니? 비린내, 염기의 특징입니다. 산, 얘랑 이렇게 찍찍찍찍 뿌려주잖아요. 둘이 만났어. H 2개 O 하나. 바로 뭐가 될까요? 물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는 나트륨은 물을 쪼갰다는 거죠. 그럼 물을 쪼개면 뭐와 뭘로 쪼개지는 거야? 수소와 수산화로 쪼개집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H2가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자, 어떤 이온이 남아야 될까요? OH-가 생성이 돼서 염기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쭉 하고 끝내잖아요. 우리는 이걸 식으로 꾸밉니다. 여기 나온 문장을 그대로. 자, 나트륨 솔리드를 물에다가 넣잖아요. 그럼 물을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요. 물은 사실 내가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물은 H 2개 O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뭐처럼 보여? 그렇지. 나는 물을 곰돌이 대가리라고 표현합니다. 곰돌이 대가리처럼 안 생겼어? 개구리.
이건 사악한 쥐처럼 생겼다. 아, 자, 개구리도 곰돌이로 봐주세요. 곰돌이 대가리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은요, H 두 개랑 O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실제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굳이 곰돌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귀가 사람 귀처럼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이 각도까지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저 각도 미리 얘기하면 104.5도입니다. 어머. 그럼 뭐야? 이 곰돌이 대가리에서 이 나트륨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중요한 거야. 281의 전자 배치죠? 바깥쪽에 이 전자 하나 갖고 있으면 졸라 싫어. 그럼 이 나트륨이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전자 물에다 버립니다. 야, 너 가져와. 띵! 그럼 물은 받기 싫은데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또 다른 물 분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물 분자도 나트륨이 막 이렇게 버리잖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H 하나랑 요 H 하나랑 붙어서 H2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머나. 아니 그럼 막 H2로 날아갔죠?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에 OH가 남죠. OH-가 남는 거야. 그럼 조금만 끄떡 볼까요? NA가 전자 하나를 버렸죠. 유정아,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대, 음이온대? 그렇지. 그럼 281 NA였는데 얘가 전자를 훅 버렸으니까 이쪽 가서 NA 플러스가 되죠. 그럼 얘는 NA 플러스, 얘는 OH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NaOH. 물론 19일 때는 너네 이런 걸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 위에 빨간 글씨를 식으로 쓴 겁니다. 나트륨이 물에 들어가면 수소기체가 날아가고 NaOH가 됩니다. 염기성이 되니까 OH. 그런데 NA가 들어가면 NaOH. 개수 맞춰볼까요? 아까 곰돌이 대가리 자를 때 물 몇 몰 필요했어? 물 몇 개 필요했어? 2개 필요했죠. 어머. 그럼 나트륨도 이 전자 2개 버려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이렇게 되겠죠? 개수 좀 맞추는 거야. 우리 오늘 시험 안 봤지만 개수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그렇고 자 이렇게 쓰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와 그리고 여기 뒤에다 얘는 AQ 물에 녹았어. 얘는 화살표 대신 G 가스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칼륨 배울까요? 반응식 똑같습니다. 알칼리 금속 칼륨이 물에 들어가면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생기고 그리고 나머지 수용액은 무슨 성이 되니? 염기성이 되는데 칼륨이 들어갔으니까 KOH. 똑같죠? 외워볼까요? 낙하, 루비디움. 루비디움이 물에 들어가면요. 수소기체가 격렬히 발생하고요. 염기성이 되는데 RB가 들어간 OH, RBOH. 처음 들어보죠? 이게 처음 들어보느냐 두 번째 들어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밑에 세슘물에도 똑같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반복하냐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냐. 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여기 이제 어떤 걸 설명할 거니 격렬히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소는 기체니까 막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 거품으로. 그럼 이때 수소기체가 나트륨 집어넣으면 이건 이제 비교하는 거야. 뽀글뽀글 이렇게 발생한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있는 칼륨을 넣잖아. 뽀글뽀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루비디움을 넣잖아.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내가 무슨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한 거야. 격렬하죠? 더 격렬하죠? 더 격렬합니다. 그러니까 리나카 루세프로 갈수록 격렬함이 더 심해지는 거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머 그러면 이런 건 안 위험한가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니? 수소기체가 발생했죠?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은 화학 반응식이 아니니까 안 쓴 거야. 그럼 여기서는요. 더 격렬하죠? 열열 발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건 더 격렬하죠? 열열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하니? 발생한 열에 수소기체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펑 터지겠죠. 이런 지랄하고 그러면 펑 터지죠? 그럼 불꽃이 뿡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런데 나트륨이 뻥 터지면 노란색 불꽃이 생깁니다. 칼륨이 뻥 터지면 보라색 불꽃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루비디움이 뻥 터져도 빨간색 불꽃이 생깁니다. 뭐야? 그럼 원소들마다 펑 터졌을 때 나오는 색깔이 어떻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펑
펑펑펑펑 얼마 전에 했죠? 이런 걸 무슨 놀이라고 그래요? 불꽃놀이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원소들마다 태우면 나오는 색깔이 다 다르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그럼 뭐야?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태웠을 때 원소에 불꽃놀이를 할 때 엇구자가 이상하네? 나오는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야 나트륨을 태우면 노란색이라며? 근데 어떤 걸 막 태웠는데 막 노란색 불꽃이 나왔어. 에휴 여긴 나트륨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거꾸로 원소를 초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불꽃 반응 색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나트륨이 노란색이 지랄이지. 어떻게 알아? 외워야지. 이런 게 커먼 센스. 이거 통합과학 내용입니다. 어머. 그럼 뭐야? 이거 불꽃 반응 색깔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몽땅 외우기. 몽땅 외우기.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이거 불꽃 반응 색깔은? 어머. 아니 그러면 불꽃 반응 색깔이 뭐 이거 3개밖에 없나요? 그건 아닙니다. 몇 개 더 있죠. 난 9개를 외우라 할 겁니다. 그럼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나트륨 나옵니다. 나트륨을 태우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국어를 못하시는 분이 이렇게 노란색이라고 하죠. 노란색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저기 칼륨 나오죠. 칼륨. 지민아 칼륨 불꽃 반응색 무슨 색깔이야? 보라색? 오 굿. 이렇게 중2를 거쳤어요. 시험을 본 지 얼마 안 됐죠. 보라색.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칼슘 나옵니다. 선빈아 혹시 이런 거 불꽃 반응색 중학교 과정 선행했어요? 네. 자 칼슘 불꽃 반응색 무슨 색깔이야? 주황. 오케이 주황색이죠. 그럼 이제 뭘 할 거니? 빨간색이 3종류가 나옵니다. 3개가 영어로 뭐야? 쓰리. 아. 스트론튬 리튬. 미안해. 하나 더 있어요. 스리루. 외워. 아니 미안해 진짜. 나 이러고 싶지 않네. 그러니까 니네들 알았으면 잘 좀 외우면 내가 이런 말 안 하지 그지? 스트론튬은요. 내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튬 빨간색. 얘는 빨간색. 뭐야? 이따위 단어들이. 이거는요. 실제로 겉으로 눈으로 볼 때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원소의 종류마다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뭐 9개를 외운다 했을 때 3개를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구리가 나옵니다. 구리는 색깔이 좀 오묘한 색깔이 나오는데 그래서 구리의 색깔은 구리 불꽃반 색깔은 청록 색깔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륨도 색깔이 오묘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거를 황록 색깔이라고 하고요. 이런 느낌의 색깔들이 화학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색깔을 합성하지 않고 하나로 딱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합성 색깔들, 오묘한 색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슘입니다. 루세프 할 때 세슘. 얘는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야, 너 새파란 놈 이렇게 발간듣고 그래. 뭐 이렇게. 새파란 하늘이구나. 말을 잘해야겠네. 요즘에 하늘이 너무 예쁘죠. 하늘이 새파래요. 요즘에는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녀야 되는데. 야, 금요일날 날 진짜 짱 좋더라고요. 춥지? 왜 지랄이야? 왜? 옆으로 갔는데. 좀 세게 맞았어. 아유, 이 바퀴가 문제야, 바퀴가. 이거, 바퀴 좋은데, 알지? 의자를 선택을 할 때 있잖아. 이제 회전이 되잖아. 회전 안 되게 고정시키는 의자가 있더라고. 이거 선배 얘기하잖아. 애들이 의자가 움직이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수업 시간에. 근데 너네들은 애기들이 아니라 좀 덜한 거야. 우리 애기들은 수업 시간에 돌아. 나 여기서 수업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걸 고를 때 이거 왜 고정하는 게 있지? 기능으로 있는 거야. 선택이야. 근데 그게 더 비싸 의자가. 도는 거보다. 의자를 돌리는 걸 사고 나서 알았네. 애들이 수업 시간에 의자 갖고 장난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자, 그럼 세슘은 새파랗다. 파란색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중학교 2학년에는 시험 문제가 필수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통합과학에도 당연히 나오고요. 실제로 화학원에서는 안다는 전제를 깔고 지나가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다는 전제를 깔지만 전제가 잘못된 거죠. 다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외울 때도 정말 유치하게 외우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몇 개를 그냥 외우는 거죠. 얘들아, 우리 오늘 놀러 가자. 근데 어디서 놀 거야? 에휴, 우리 구청에서 빨리 놀아볼까? 정말 유치 빤스죠? 이거 문제집에도 많이 나올걸요? 구청에서 빨리 놀아볼까? 구리, 청로, 빨간색, 리튬, 노란색, 나트륨, 보라색, 깔륨.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볼까? 깔륨.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얘는 왜 노란색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있어요. 다 이유가. 지금은 설명할 수 없죠.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원소들마다 그들이 내보내는 색깔은 독특한 고유의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들은 그 나름대로 다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배치들은 엄청 중요한 거고요. 전자배치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어머, 그래? 졸라 길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격렬하면 격렬한데 격렬함이 더 더해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NaOH, KOH, RBOH 하나 더 쓰면 위에 NaOH, LiOH가 또 있죠? 얘네들의 염기성도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NaOH, KOH 얘네들 다 강염기예요. 그런데 그 강염기 중에서도 염기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얘네들은요 이거 마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강한 염기는 마시면 죽어요. 그 이유 얘네들 뭐 싸워서 죽고 이런 거 아니고요.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포는 다 단백질이죠. 그럼 마시면 녹아서 죽죠. 우리 집에도 있는데 아마 너네 집에도 다 있을 건데요. 대표적인 강염기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거의 다. 바로 락스입니다. 락스 집에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왜? 단백질을 녹이죠? 세균을 죽일 수 있죠. 엄마들이 청소할 때 쓰는 겁니다. 균을 죽이니까. 그리고 이런 건물이나 아니면 엘베 이제 아주머니들께 청소하시면 엘베 청소하고 나면 이렇게 딱 문 열면 락스 냄새가 아우 이렇게 나죠. 다 거기 균들이 많으니까 균을 죽이려고 락스를 쓰는 겁니다. 자, 뭐 여하튼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엄하게 길게 설명했어. 그럼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니? 이 장엄한 걸요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반응성 이 좋아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의 포인트는 바로 반응성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반응을 되게 잘해. 물이랑 반응을 잘하죠. 반응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 두 글자로 표현하잖아요. 졸라 위험해. 이런 뜻이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실제로는 일상에 자연계상에 나트륨 솔리드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어요? 얘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얘는 누구랑 만나면 그대로 줘버리는 거야. 얘가 의사 필요하지도 않아. 안 받는다고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누구랑 만나도 다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위험하다는 뜻이고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물건 격렬히 반응해서 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왜 지랄이야? 왜? 갑자기 의자가 팍 내려왔어. 왜 친구들 막 장난하잖아. 앞뒤로 친구 앉으면 막 다리 뻗어갖고 친구 이거 한 번만 건들면 쑥 내려가니까. 왜 하지 마. 저 새끼 진짜 하지 마. 저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할 때 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지금 물하고 반응하는 걸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럼 물하고 반응하는데 산소랑 반응 안 하겠어? 여기는 알칼리 금속은요. 산소와 접촉하자마자 녹슬어 버립니다. 얘네들은 이거 지금 한 7년째 끼고 다니는 거예요. 녹이 안 슬죠. 금은 반응성이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은 접촉하자마자 녹슬어 버린 반응식은 안 쓸 거예요. 말만 쓸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물이랑도 반응하고 산소랑도 반응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상에 물도 없고 산소도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솔리드,
누구랑 만나도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나트륨 솔리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험실에 있나요? 당근이죠. 사람들이 되게 좀 유능하잖아요. 그럼 막 이 전자 없는 나트륨 이온에다 전자 억지로 넣죠. 너 전자 가져가! 그래가지고 나트륨 솔리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얘를 만들어 놨어. 그럼 그냥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공기 중에 나트륨 산소 있으니까 반응할 거 아니야? 산소 없는 곳에 보관해야 되죠. 물도 없는 곳에 보관해야 되겠죠. 그럼 물도 없고 산소도 없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니네 그렇게 내가 얘기하잖아? 야, 물도 없고 산소도 없는 곳이 어디야? 그럼 니네 딱 생각나는 단어 뭐야? 그렇죠. 진공에다 보관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진공은 만들기는 쉬운데요.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보관하냐면 실제로 기름 속에다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젠 속에다 보관을 하면 거기는 물도 없고 산소도 없고 나트륨 덩어리 이렇게 막 어디서 꺼냅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벤젠에서 이렇게 띠 꺼내 막 이렇게 묻어있죠. 그러면 걔네는 어떠니? 우리 순수한 금속의 특징은 단단하다 무르다? 무르다. 그럼 나트륨 이렇게 핀셋으로 자꾸 책받침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잘립니다. 그 정도로 무르다라는 거죠. 그럼 잘리면 안에 이렇게 기름은 묻었지만 이렇게 안에 자르면 나트륨 순수한 금속이 드러나죠. 그럼 걔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산소랑 만났죠? 만나자마자 녹슬어 버려서 산화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실은 안 쓸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 두 개만 얘기했지만 뭐랑 만나도 반응을 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족 들어갑니다. 이족은 알칼리 토금속이죠? 알칼리 토금속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알칼리 금속과 성질이 매우 비슷하고 끝납니다. 알칼리 금속과 성질이 매우 비슷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알칼리 토금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 17쪽으로 넘어갑니다. 할로젠. 잼 쉬었다 합시다.